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2차 민생회복 쿠폰 지급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긴급한 소식입니다. 혹시 아직도 1차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무려 3가지나 크게 달라졌거든요. 특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계신 분들은 기존 기준으로는 받지 못했을 텐데 이번 특례 조항 때문에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를 사칭한 사기 문자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민생회복 쿠폰 도착 안내 이런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2차 민생회복 쿠폰 지급 기준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사기 문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별 3차 지원금까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25년간 근무하며 노인복지 정책과 정부 지원 제도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사회복지사 김미숙입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제도를 모르고 계시거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가장 긴급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민생회복 쿠폰 도착 미끼 문자 조심하세요였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악용한 악성 스팸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겁니다. 실제 사기 문자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생회복 쿠폰 도착 안내 지금 받으러 가기 이런 문구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붙어 있어요. 이런 링크를 누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기에 당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정부에서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속으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70대 박씨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사기 문자였던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정부에서 보내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공식 안내 문자에는 절대 인터넷 주소 URL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국제발신이나 국신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100% 스미싱 문자예요. 그리고 정부 사이트에서는 절대로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민생회복 쿠폰에 변경된 지급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차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2차는 소득 하위 90%만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1차 때 신청했다고 해서 2차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차를 신청하셨던 분들도 이번 2차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2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소득별, 지역별 차이나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90%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공개된 추정치를 보면 1인 가구는 월소득 502만 원, 2인 가구는 825만 원, 3인 가구는 1155만 원, 4인 가구는 128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여기에 재산 기준도 추가됩니다. 현재 검토 중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자,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이에요. 왜 이런 특례가 필요했을까요? 기존에는 단순히 가구별 소득을 적용하다 보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가 소득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65세 이영희 어르신이 계세요. 아들 둘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월 소득이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연금과 파트타임 일로 버는 거예요. 1인 가구라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집 관리비, 병원비, 생활비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존 기준으로는 소득이 있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뻔했어요. 하지만 이번 특례 조항으로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60대 부부인 김철수, 박순자 씨 가정인데요. 두 분 다 아직 일을 하고 계세요. 김철수 씨는 경비 일을, 박순자 씨는 청소 일을 하시거든요. 각자 월 200만 원, 180만 원씩 벌어서 가구 소득은 380만 원이에요. 김철수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둘 다 일하니까 소득이 높다고 나와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둘 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실제보다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서 보험료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소비 쿠폰 사용처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2차는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지점,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 등으로까지 사용처가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좋은 변화죠. 얼마 전에 75세 정말순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차 때는 써야 할 곳이 제한적이어서 좀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거기서 장 보는 게 익숙하거든요. 실제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진 만큼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인데요. 이거 정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부의 민생지원금에 더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주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충청북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음성군과 증평군에서는 이미 지역화폐 형태로 주민당 10만 원씩 배분을 마쳤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9월 22일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당 20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전라남도도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시군에서 10만 원부터 50만 원 수준의 현금형 복지 혜택을 실시하고 있어요. 보성, 곡성, 해남 등은 이미 지급 절차를 완료한 상태고 영광군은 추석 연휴 전까지 주민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특별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빼놓을 수 없죠. 경기도에서는 파주시와 광명시가 각각 시민복지 차원에서 10만 원씩 지급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개인당 30만 원의 복지 지원금을 배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보성에 사시는 78세 최덕기 할아버지인데요. 최 할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동네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사기는 아니죠? 알아보니까 보성군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였어요. 최 할아버지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신청해서 50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최 할아버지가 나중에 고마움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사기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돈도 받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하거나 둘째, 시청 또는 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69세 신미경 할머니 이야기예요. 신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파주시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신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시에서 돈을 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직접 가서 문의하시라고 했어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서 신할머니도 무사히 1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신할머니가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선생님, 주민센터에 가니까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덕분에 돈도 받고 다른 복지 서비스도 알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때 신청했다고 해서 2차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에요. 1차 신청했던 분들도 이번 2차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마감일 10월 31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날이 지나면 아무리 해당되는 분이라도 신청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으시면 바로 차단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 문자가 정말 많이 돌고 있거든요. 실제 신청 과정에서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72세 배정남 할아버지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1차 때는 아들이 도와줘서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출장 가서 없어요. 혼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많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신청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배 할아버지가 주민센터에 가셨더니 직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셔서 무사히 신청을 마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68세 조영숙 할머니는 스마트폰은 있는데 카드사 앱 사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계셨어요. 조 할머니가 저에게 선생님,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도움을 주기도 해요. 특히 본인이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에 가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차 민생회복 쿠폰의 모든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받지 못했을 분들도 이번에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둘째, 사용처가 확대되어서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사는 지역에도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넷째,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보내는 공식 문자에는 절대 URL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바로 삭제하고 차단하세요. 다섯째,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1차 때 신청했어도 2차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5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셔서 더욱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오늘 같은 정보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어르신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제도의 변화나 새로운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